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시즌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저점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음봉이 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고요. 오늘 음봉이 뜨면 이제 조금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행스럽게 진단키트 쪽 섹터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시제는 양봉을 보여주긴 하지만 마지막 동시 호가 때 좀 많이 이제 눌리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또 음봉이 뜨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한 2% 정도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점, 뭐 기분이 뭐 좋다라기보다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6만 원대를 지켜주면서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 반등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지금 이 6만원 선은 무조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깨져버리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좀 저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만큼이라도 좀 지켜주기를 부탁합니다. 시젠을 이제 공매도 치는 세력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시젠 이제 많이 눌렸잖아요. 그죠? 먹을 만큼 맞을 만큼 맞았는데 이제 더 이상 좀 딴 데 가가지고 좀 공매도 치고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대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6%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92%.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내만년의 날이었고 선물 만기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을 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증시가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 이제 다시 또 6월달, 9월달 또 이제 두 번째 목요일 날 다시 또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갈지 우리가 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 역시나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물 포지션 방향을 외국인이 이제 매수 쪽으로 잡다 보니까 증시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단독적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진단키트 실적이 이제 깔린 까닭은이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회사는 우리 국내에서도 갑작스럽게 이제 많이 생겼고요. 기존에 이제 시젠처럼 원래 조금 포커스를 맞춘 기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의 기업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옥석 가리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실려 있다. 자, 진단산업 보수적 공급망 확보 중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젠이 가지고 있는 시약이라든지 진단 시약들은 시젠이 팔고 있는 그 기계와 호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시젠이 팔아치운 그 기계, 시젠 진단 기계가 이때 동안 시젠이 몇 년 동에 걸쳐서 팔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기계가 있어야 시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우리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라는 거 아시죠?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본점이 있는데 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본점에서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본점에서 팔아치우는 재료들을 이 가맹점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본점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 가맹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시젠 진단키트를 많이 팔기 위해서 PCR 같은 것들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이 진단 기계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이때 동안 시즌이 팔았던 그만큼 10년 동안 팔았던 것만큼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공급망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시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들 간에 실적 희비가 갈린 배경은 보수적인 산업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체외 진단 의료기기 시장으로 달려들었고, 하지만 시젠이나 SD바이오 센서 등 이런 기업들은 조 단위로 돈을 벌었죠. 특히나 SD바이오 센서는 엄청난 실적을 거두었죠. 어느 기업은 몇십억 원에서 몇억 원, 또 어느 기업은 적자, 또 어떤 기업은 시젠이나 SD바이오처럼 영업이익만 6,700에서 7,800, 7,300입니까? 7,300.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또다시 그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할 거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 차이에는 기존 진단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시젠도 이전에 전 세계에서 장비를 많이 보급해 매출을 많이 올렸고, 우리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젠 말고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어디죠? 남 대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센스 대표인 것 같네요. 여기서도 많이 공급망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뒤늦게 뛰어와서 체외 진단 시장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이러한 장비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사실은 좀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얀센 모기업 조앤 존슨가요? CEO가 코로나 백신 앞으로 수년간 매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슨앤드 존슨, 알렉스 고스키 존슨앤존슨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는 이 백신을 많이 계속 매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이고, 어제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코로나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감염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좀비 영화 보시죠. 좀비. 최초의 부산행 보셨습니까? 최초의 좀비는 한 명이죠. 그죠? 근데 그 좀비가 결론적으로 한 명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와 마찬가지, 이 바이러스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행이라든지 좀비 영화를 보면 결론적으로 좀비를 다 죽입니다. 좀비를 다 죽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2편이 나오려면 어디선가 좀비 한 마리가 또 기어 나오죠. 그 좀비 한 마리가 2편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 2편에서는 또다시 좀비들이 드글드글거릴 거죠. 그런 거랑 비교하자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백신과 진단키트는 당분간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다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초기에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보시면 델타 변이 전파력이 높은, 알파 변이보다 높은 델타 변이가 지금 60%나 높은데, 영국 신규 확진자가 지금 7,540명, 2월 말 이후에 또다시 최다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영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또 봉쇄를 하니 마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비와 같은 이 바이러스 우리가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백신과 진단키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 진단키트라는 업에 대해서 코로나가 사라질 거야, 그러면 진단키트는 필요가 없을 거야 라는, 백신이 많이 나왔으니까 진단키트는 필요가 없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지만, 앞으로 2, 3개월, 4개월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뭐 완료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좀비 같은 바이러스가 또 나오면 또 진단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진단은 이제 일상생활에 필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 같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영국서
델타 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국내에도 지금 확산을 해야 된다라는 뉴스 기사 떴습니다. 9일 국내에서도 호남권에서 첫 델타형 변이 확진자가 발견됐고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변이보다도 지금 전염력이, 전파력이 60%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딴 거 안 바랍니다. 어쨌든 시젠이라는 회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많이, 진단 장비들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해서 크게 많이 하락하는 모습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소 유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젠이 체제 변화를 과연 언제 할 것인지 M&A라든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트려주면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